전체 공개 말고 멤버십 영상으로 곤충 음식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미국 CDC에서 2014년도부터 좀비 팬데믹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한 인터뷰에 나와서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The Tesla supercharging stations would continue to function even in a zombie apocalypse. 또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는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좀비 퇴치용 화염 방사기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에 가입할 시에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 내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지지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적어놨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많은 곳곳의 기업들이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고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DC 같은 경우는 좀비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CDC에 있는 모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악명 높은 페마 캠프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비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곤충 음식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곤충을 먹게 될 시 키틴이라는 성분이 몸에 소화가 되지 않고 내분기관에 남게 되어서 다양한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단순히 몸을 망가뜨려서 제약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영화 하나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영화는 멜라니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곰팡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들이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도중에 구독자님께서 하나의 블로그를 추천해 줬습니다. 최진규의 약주학교라는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에서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이 동충하초를 먹을 경우, 곤충을 먹을 경우 인간도 동충하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곤충을 많이 먹게 되면 인간 체내에 남아있는 단백질이 곤충 성분과 비슷하게 돼서 결국에는 인간도 동충하초에 걸릴 거라는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스트들이 곤충 음식을 먹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곤충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곰팡이균입니다. 이 동충하초는 과거에 길 앞잡이 벌레에서만 기생하던 곰팡이였는데 이 벌레가 많이 사라지자 이 동충하초는 다양한 곤충에게 기생할 수 있게 환경에 따라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곤충들은 동충하초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The Last of Us라는 좀비 게임의 감염은 진짜라는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 중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기생충이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박하는 전문가의 글도 적어놨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뿐만 아니라 곤충을 감염시키는 곰팡이균 중에 스트롱웰시라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파리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데 몸 전체를 갉아먹이면서 죽이는 균입니다. 파리, 벌, 매미 등에 옮겨 붙으면서 이들은 숙주가 죽을 때까지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균을 가진 곤충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이것을 섭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떡밥이 너무 궁금했고 챗 GPT한테 다양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챗 GPT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질문은 멜란이라는 영화처럼 곤충이 걸리는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인간이 그런 곰팡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당 질문은 캡처를 하지 못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곤충을 많이 먹게 될 시 키틴이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키틴 성분은 곤충 단백질로 변형이 되거나 혹은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인간의 단백질 구조는 곤충 단백질 구조와 변환되지 않는다. 다만 키틴 관련 단백질이 섭취가 될 경우 면역 반응이나 특정 단백질이 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면역계나 대사 과정에서 곤충 단백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곰팡이는 특정 단백질이나 환경을 감지해서 숙주를 선택하는데 인간 단백질이 곤충 단백질과 비슷해진다면 인간도 곤충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설이 틀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와중에 DC에서 다른 가설을 봤습니다.
동숭아초 곰팡이와 헤르페스가 결합할 경우 좀비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가설이 나온 이유는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들여온 계잡이 원숭이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원숭이 B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헤르페스 B 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장류들이 걸리는 병이고 인간에게는 치사율이 80%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결합해서 인간에게 침투를 하게 된다면 신경계를 장악해서 좀비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를 건드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물어봤고 3가지의 바이러스를 알려줬습니다. 광견병과 헤르페스는 다들 알고 계시는 병이니 넘어가고 톡소포자충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병은 쥐에서 기생하는 진드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옮겨진 사례는 거의 없으나 걸릴 경우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류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동숭아초가 곤충에게서 인간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 매개체를 거쳐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충하초에 감염된 동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동충하초는 현재까지 포유류를 감염시키는 사례는 없지만 곤충을 먹는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감염 개체를 섭취할 경우 특정 변이가 일어나서 감염 숙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기생하는 곰팡이가 진화를 하면서 숙주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박쥐 백호 곰팡이병 히스토플라스마라는 곰팡이가 있는데 백호 곰팡이병은 곤충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곤충에게 기생하고 있다가 곤충이 박쥐 근처로 갔을 경우 박쥐에게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히스토플라스마라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조류나 박쥐에게 기생하던 곰팡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게 이 곰팡이균들이 감염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사람들에게 폐 조직을 파괴시키고 때로는 기침하다가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 다른 부위로 전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생 호흡하는 데 문제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생 곰팡이균들이 변화나 돌연변이를 거친다면 포유류도 걸리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또 동숭아초와 비슷한 기생 곰팡이가 포유류를 감염시킨 사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메탈라듐이라는 곰팡이균은 곤충에게만 감염되지만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포유류 세포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타지움은 곤충 몸에 들어가 효소를 분해해서 내부에서 증식하면서 균주를 서서히 부식시켜서 죽여버립니다. 현재 이 곰팡이균으로 친환경 해충제를 만들어서 농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충하초와 비슷한 기생 곰팡이에 걸린 포유류의 모습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곰팡이들은 앓거나 혹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크립토코커스라는 감염은 신경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발작, 마비, 심하면 광견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흥분 상태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기생 곰팡이는 인간도 걸리는 균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동충하초에 감염되기는 어려우나 인간이 곤충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키틴 관련된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되고 특정 단백질이 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면역계나 대사 과정이 곤충 단백질과 비슷한 형식으로 반응하게 될 시 인간은 곤충이 걸리는 곰팡이균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멜라니에서 나오는 좀비들은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밀려오면서 인간이나 동물들을 사냥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는 크립토코커스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될 시 보이는 공격성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나오는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몸에서 동충하초의 빠른 번식을 통해서 좀비가 됩니다. 이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동충하초의 공격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상적인 내용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곰팡이균과 코로나가 동시에 감염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개 동시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80%까지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자연적으로 결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례를 통해서 제약회사나 혹은 테러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서로 결합한 새로운 탄생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 19가지의 위험한 곰팡이균을 지정했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후 이들은 곰팡이균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WHO에서는 인간에게만 걸리는 곰팡이균뿐만 아니라 식량에게서 곰팡이균이 퍼질 수가 있고 식량난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식량난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식량 생산 저하와 동식물 곰팡이균을 대거 살포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식량이 없자 곤충을 섭취하게 만들고 곤충 음식에 길들여진 인간들에게 곤충 곰팡이균을 살포할 시 인구 감축이 대거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희박한 어떠한 가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곰팡이균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인체에게 감염시킨다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좀비 바이러스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보낼 팬데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도시에 살지 말라라고 언급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지방에 가셔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식량 생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텃밭에 대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식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텃밭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지하를 뚫어가지고 식량 재배를 하는 것이 저는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